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먹먹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관계들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결혼하고, 이사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런 친구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에 단 둘이 남은 친구.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서로를 지켜봤던 두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의 강종구 어르신입니다. 경북 어느 시골 마을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이죠. 젊었을 때는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고 마을 청년회에서 활동하며 동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종구 어르신이 사는 마을엔 이제 집이 10채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때는 50여 가구가 북적였던 이 마을이 지금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폐가와 잡초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노인들 뿐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상점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입니다.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교실 유리창 몇 개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두 번만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같은 마을, 같은 골목에서 7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 박영식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여기 마지막 남은 대장장이야. 두 분은 그렇게 농담하며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문 앞 평상에 앉아 국수를 나누곤 했습니다. 70년의 우정. 사실 이 두 분의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 종구 어르신이 5살 때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이죠. 그때 옆집에 살던 아이가 바로 영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걔가 내게 엿 하나 줬어. 그때부터 친해졌지. 두 아이는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밤을 주워 먹고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며 자랐죠.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영식이는 공부를 잘했고 종구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으로 보완하며 친구가 됐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둘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도 함께 마을 일에 참여했고 80년대 농촌 근대화 사업 때도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종구 어르신은 1975년에, 영식 어르신은 1977년에 각각 이웃 마을 처녀와 결혼했죠. 결혼식에는 서로가 주례를 서줬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네 결혼식 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나? 주례사를 3번이나 바꿨었어. 자식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종구 어르신의 큰아들과 영식 어르신의 딸은 같은 날 태어났고 어릴 때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두 집 아이들은 서로를 삼촌이라고 불렀죠. 변화하는 마을, 변하지 않는 우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구 어르신의 큰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으로 취업했고 영식 어르신의 아들도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절이면 다 돌아온다고 했지.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그랬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빈집들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점점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청년회도 해체되고 부녀회도 사라졌습니다. 상점도 문을 닫고 마을 버스도 운행이 줄었죠. 그럼에도 두 친구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국수도 더 맛있지? 아니야, 니랑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서로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두 사람.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종구 어르신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6시 30분이면 영식 어르신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 것 같노? 라디오에서 비 온다 했는데 하늘 보니 안 올 것 같다. 그런 대화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자식들과의 거리. 하지만 그런 평온함 속에도 어르신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종구 어르신의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둘째 딸은 결혼 후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엔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오곤 했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락이 줄었고, 딸은 일본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희미해졌죠. 아빠 다음엔 꼭 내려갈게요. 이번엔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기대도 안 하게 되더랍니다. 명절 때 오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죠. 연락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익숙해졌어요. 종구 어르신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바쁘다는 것도 알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영식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자식이 둘 있었지만 큰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고, 막내딸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형편이 어려워 자주 찾지 못했죠. 딸아이가 가끔 전화해서 아빠 미안해요 라고 하면 더 마음이 아파. 그렇게 서로 자식들과의 거리감을 아는 채 두 친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에서의 갈등. 하지만 마을에서 모든 일이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몇몇 도시 사람들이 이 마을로 귀촌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집들에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두 어르신이 마을 안 쓰는 공터에 텃밭 만들었다며? 허락도 없이? 몇몇 젊은 귀촌인들과 마을 이장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종구 어르신과 영식 어르신은 마을 한쪽에 있는 빈 땅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고추와 상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빈 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땅 소유권이 누구 건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요? 마을 공동재산이라면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사전에 논의해주세요. 어르신들은 당황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이 마을에서 빈 땅에 농사 짓는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땐 그냥 쓰면 됐는데 요즘은 뭐든 허가받아야 한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사용에 대한 의견 충돌, 버려진 시설 정리에 대한 갈등, 마을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이 계속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원했고,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영식 어르신은 그런 마찰이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 마을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 네 말처럼 우리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마을 회의에 참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복잡한 절차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이장 한마디면 결정되던 일들이 이제는 서류를 작성하고 투표를 해야 했죠. 시작된 이별. 그러던 2023년 가을 영식 어르신이 평소보다 늦게 나오셨습니다. 종구 어르신이 걱정돼 직접 친구 집으로 향했죠. 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숨이 좀 가쁘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영식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몸살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절기 감기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것이죠. 병원에 가자. 종구 어르신이 말했지만 영식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안 갈란다. 여기서 있을란다. 왜?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봐야 뭐하나. 나이가 이만큼인데. 영식 어르신은 7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나이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감기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말할 때도 숨이 차는 것이 보였죠. 종구 어르신은 도시에 있는 영식 어르신의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요? 바쁜 일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고요. 아버지 그냥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병원도 멀고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지 않나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번거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영식 어르신은 자식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간병. 종구 어르신은 매일같이 친구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밤이면 잠시 같이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영식 어르신 집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여 가져다 드리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빨래도 대신해주고 청소도 도와드렸죠. 어릴 땐 저 친구가 나보다 힘도 세고 잘났었는데 지금은 내가 젖먹이 돌보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어르신은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내가 폐를 끼치네. 무슨 소리여?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래도 니도 나이가 있는데 힘들지. 힘들면 안 하지. 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두 친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중년의 고민을 나누고 노년의 외로움을 함께 달래며 시간을 보냈죠. 야, 기억나나?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김말순 선생님이었지. 그 양반이 무서워서 맨날 떨었잖아. 하, 맞다. 그 선생님이 자로 손바닥 때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도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지. 그런 대화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마지막 대화. 12월 중순 영식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종구 어르신은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신겨? 좀 낫다. 네 덕분에. 영식 어르신은 여전히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종구 어르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친구 곁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이 오네. 그러게. 올해 첫눈이다. 우리 어릴 때 첫눈 오면 뭐 했는지 기억나나?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그랬지. 그때는 눈이 저리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춥기만 하네. 두 사람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식 어르신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구야, 나 네 덕분에 안 외로웠다. 갑자기 무슨 소리여? 진짜로. 네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말도 마라. 네 없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지. 고마웠다. 정말로. 무슨 고마워? 우리가 무슨 남이여? 그 말에 종구 어르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영식 어르신도 눈가가 젖어 있었죠. 아니다. 우리 남 맞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남이었지. 그래, 그런 남이었어. 그리고 그날 새벽 영식 어르신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식 어르신의 딸이 부랴부랴 내려와 급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종구 어르신이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아버지, 미안해요. 자주 못 찾아뵈서. 딸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식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나니 마을엔 이제 종구 어르신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몇 집도 있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영식 어르신 집으로 발걸음이 향했는데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국수를 먹으려 해도 혼자 먹는 국수는 맛이 없었죠. 야, 오늘 날씨 좋다. 네 있었으면 산책 나갔을 낀데. 종구 어르신은 매일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어르신과 나누던 대화를 혼자 이어가기도 했죠. 국수 많이 끓였네. 네 목도 있으니까 어서 와. 오늘 라디오에서 비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 저기 고양이 새끼가 또 우리 밭에 똥 쌌다. 네가 있으면 쫓아낼 텐데. 사람들은 그런 어르신을 보고 측은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남으셔서 많이 외로우시겠다고 위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르신은 말합니다. 슬프지만 외롭지는 않다. 그게 참 신기하지. 남은 것들. 영식 어르신이 떠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종구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6시 30분이 되면 대문 앞에 나와 앉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네가 없어도 자꾸 이 시간에 나와 앉게 되네. 가끔 영식 어르신이 좋아하던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두 그릇을 놓고 한 그릇은 비워두고 한 그릇만 먹죠.
네 목도 끓였으니까 어디 있든 와서 먹어.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르신을 보며 걱정합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고요. 하지만 종구 어르신은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70년을 함께 산 친구가 있었으니까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실제로 어르신은 영식 어르신과의 추억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야, 일어났나? 하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오늘 반찬 맛있다 하고 말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고생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모든 대화는 영식 어르신과 함께 나누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혼자 하지만 그 안에 친구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최근 종구 어르신은 자신도 언젠가 이 마을을 떠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식 어르신처럼 조용히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후회는 없다. 좋은 친구와 함께 살았으니까. 종구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나는 친구도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해. 피를 나누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식이와 함께 산 7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신가요? 가족이 아니어도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묵묵히 곁에 있어준 단 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지금 곁에 있는 친구에게 가끔은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너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친구 한 명이 곁에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